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메탈 세미컨덕터 접합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탈 세미컨덕터의 접합은 단순히 생각하면 금속과 반도체를 물리적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처음 만나서 인사하면 서로 손잡고 악수하듯이 서로 다른 재료 둘을 그냥 물리적으로 붙인 겁니다. 악수하듯이요. 그래서 이게 화학적인 결합이면 이제 손과 손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건 화학 결합이고요. 이거 물리적인 결합이니까요. 그냥 반도체 재료 위에 메탈이 이렇게 살포시 올라와서 접합을 지그시 누르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메탈 세미컨덕터 접합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를 구분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접합이니까요. 제가 이게 한번 MS 다이오드 단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게 메탈 쪽이고 이쪽이 반도체 쪽이라고 하면 여기 양단에 내가 이제 전압을 걸 겁니다. Applied Voltage라서 VA로 쓸게요. 메탈에서 반도체로 가는 전류를 양의 전류라고 하겠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서킷 디어리 회로 이론에서 그 패시브 사인 컨벤션을 써서 저렇게 표시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이것을 이제 이렇게 전류와 전압을 X, Y 축에 이렇게 놓고요. 또 IV 캐릭터리스틱 커브라고 표현합니다. 뭐 전류 전압 곡선입니다. 투터미널 소자니까 뭐 어플라이드 전압은 당연히 메탈과 반도체 사이 양단의 전압 차이입니다. 전압의 차이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전압을 주고 이제 DC 전압입니다. 얘는 DC 전압. 스테디 스테이트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전압값을 인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DC 전압값을 이렇게 조금씩 바꾸어 가면서 즉 수입하는 거죠. DC 전압을 빗자루 쓸듯이 수입을 해가면서 전류를 측정했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인데요. 보통은 전압이 한 칸 늘어나면 전류도 한 칸. 물론 한 칸의 크기는 제가 임의로 지정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올라가면 전류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선형적으로 올라가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말로 선형적으로 한 칸, 2,2, 3,3, 4,4 이렇게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양의 전압일 때도 그렇고요. 음의 전압일 때도 그렇고요. 이런 전류 전압 곡선 특성을 가지는 MS 접합도 있고요. 이제 색깔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엔 그렇지 않고요. 한 칸 올라가면 처음에 하나인데 두 칸 가면 예를 들어 2의 배수를 해서 4가 되고요. 세 칸 가면 2의 3승해서 8이면 이 정도 돼서 커브가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는 뭐 이런 형태라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음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는 전류가 거의 안 흘러요. 0에 거의 철석 붙어서 바뀌지도 않고 일정하게 흐릅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의 전류 전압 곡선 특성, 즉 양의 전압 VA가 양수일 때, 즉 메탈과 반도체 이 양단 사이의 전압의 차이가 메탈이 클 때, 제가 양수라는 표현보다는 메탈이 크다라고 한 이유는요. 이게 0볼트니까 양수가 나오는 거지. 여기 레퍼런스 전압을요. 내가 마이너스 1볼트에 잡아두면요. 얘는 마이너스 1볼트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볼트면 마이너스 1 대비 내가 뭐 여기 마이너스 0.5가 가해졌으면 이 둘 사이에는 플러스 0.5볼트의 전압차가 인가된 겁니다. 그래서 양의 전압, 음의 전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뭐 괜찮아요. 하지만 항상 레퍼런스가 그건 0볼트일 때 그렇게 편의상 쓰는 겁니다. 편의상 그렇게 쓰는 거지 실제로는 항상 전압의 개념은 어디와 어디 사이의 차이라고 꼭 이해해야 됩니다. 전압의 개념을 우리 뭐 한국전력공사에서 벽에다가 플러그해 주는 게 220볼트다라고 하면 그게 절대적인 220볼트가 아니라 0볼트라는 어떤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220만큼 높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뭐 한전에서 오는 거는 DC 전압이 아니라 삼상의 3페이즈의 교류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 건데 상세한 얘기는 파워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쪽에 공부를 좀 더 하면 더 공부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집적 회로라고 하는 아주 작은 D램, 낸드, 뭐 CPU, GPU와 같은 반도체 집적 회로 안에 들어가는 부품에 좀 초점을 둔다면 거기는 삼상 신호가 들어오진 않고요. 그 한국전력공사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DC 전압, 즉 배터리 껴서 네, 뭐 저기
AA 배터리 끼면은 뭐 1.5V짜리 있잖아요. 그 직렬하면 1.5 두 개 직렬하면 3V 되고 그런 DC 전압이 들어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 MS 접합에 AC 신호, 즉 교류 신호도 넣고 뭐 그럴 때 전류는 어떻게 흐르고 등등 학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처음에 다루는 첫 슬라이드에서는 DC 전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DC 전압을 넣었을 때 1번 유형이 있고 2번 유형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1번 유형, 즉 양의 전압일 때는 편의상 양의 전압, 즉 메탈이 반도체보다 전압이 높은 그 정도로 DC를 가했을 때는 전압이 한 칸, 두 칸, 세 칸 늘면 전류는 한 칸, 두 칸, 세 칸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와장창 늘어납니다. 뭐 이 그 베이스가 되는 숫자는 y는 2의 x승 이게 아니라요. 사실 엑스포넨셜의 x승 형태로 갈 겁니다. 여기 x가 이제 어플라이드 전압이 될 거고 얘가 커런트가 되겠죠. 물론 여기 앞에 뭐 어떤 상수도 붙고 여기도 상수가 붙고 뒤에 뭐 이렇게 상수가 붙는 형태의 방정식을 또 이후에 유도해 낼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 다이오드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이오드 방정식을 풀 거고요. 실제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VA에다가 나누기 맨날 나오는 겁니다. KT 오버 Q를 나눠줍니다. 빼기 1을 하고 전체 가로를 이렇게 닫아주면 됩니다. 이게 전류를 VA에 대한 함수식으로 썼을 때 그 함수의 모양입니다. 실제 이 녀석을 뭐 엑셀이나 매트랩이나 이런 도구를 써서 그려보면 0,0을 기준으로 양의 전압이 인가됐을 때는 전류가 와장창 흐르고요. 음의 전압이 인가됐을 때는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실제 전자회로에서 이렇게 전류가 한 방향으로 잘 흐르는 이런 전자 부품을요. 다이오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이오드. 그래서 이 다이오드라는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위에 집에 천장에 그 혹시 에너지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 LED 형광등 씁니다. Light Emitting Diode입니다. 그 D가 다이오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다이오드가 여기저기 일상생활에 많이 녹아 들어와 있는데요. 그 LED는 이제 우리 공부하고자 하는 집적회로, 전자회로 내부에는 LED를 직접 뭐 쓰기도 하죠. 뭐 빛을 내야 되는 어떤 전자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면 쓰긴 하겠지만 우리 공부에는 주로 이제 전자회로 D램이나 낸드나 CPU, 특히 연산을 담당하는 CPU 반도체 부품 칩 안에 그 회로 블록으로서 하나의 단위 블록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겁니다. 어찌되었건 MS를 붙이면 이런 다이오드 기능을 만들 수 있구나 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번외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시절에는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붙여가지고 PN 접합도 다이오드 특성이 나온다라고 공부했을 텐데요. 이건 뒤에서 다룰 거고요. 오늘 강의의 하반 끝자락에 다룰 거고 지금은 메탈과 반도체를 이렇게 붙여도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타입이 있지만 한 종류로서 이런 다이오드 성질이 나온다. 자, 이런 다이오드를 이름하여 샤키 다이오드다라고 사람들이 부릅니다. 이건 PN 다이오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고요. 샤키 다이오드의 주요 기능, 펑션이 뭐냐라고 물으면 바로 이 녀석입니다. rectifying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rectify라고 영어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이제 원래 원형의 동사 원형의 모양이고요. 이 rectifying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정류 기능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정류라는 게 흐름을 정제하다는 겁니다. 정제하다는 거는 교통 정리할 때 그 정자입니다. 그래서 뭔가 흐름을 내가 디렉트 시키는 겁니다. 실제 뭐 교통경찰관이 사거리에서 교통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면 A police officer is now currently directing the traffic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동사로 direc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rectify라는 단어를 써서 전류 전압 관계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rectifying 펑션이 있으면 샤키 다이오드 유형 1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펜 색깔을 바꾸어서요. 이 빨간색 커브를 나타내는 두 번째 유형. 이 경우는 뭡니까? 전압을 이렇게 늘리니까 전류도 이렇게 늘고요. 전압을 반대로 이렇게 늘리니까 전류도 반대로 쭉 흐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 이렇게 있고 흐르는 커런트가 있으면 전류는 전압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하면 저항의 역수가 되겠죠. 이런 선형 관계죠. y는 ax 형태의 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펑션은 실제 ms 접합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랑 여기 사이에 전압차를 주고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했을 때 I와 VA 사이에는 이런 선형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MS 접합도 있습니다. 이런 MS 접합은 이름하여 오믹 컨택을 가진다. 그리고 얘의 펑션은 non-rectifying, 즉 정류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면 전압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걸면 전류 이쪽으로 잘 흐르고요. 전압을 이렇게 주면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잘 흘러서 전류를 교통정리하지 않아요. 그냥 전압 인가된 대로 쑥쑥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건 rectifying 기능이 없는 MS 접합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MS 접합을 만들면 MS 컨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샤키 다이오드 또는 오믹 컨택입니다. 실제 현재 D램에서 사용하는 셀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1비트 안에 들어가는 전자 부품들을 보면 트랜지스터 하나에다가 캐파시터 하나를 직렬 연결을 해두는 그런 구조인데요. 1T, 1C, 1 트랜지스터, 1 캐파시터 구조인데요. 이 1T, 1C 구조 안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트랜지스터 안에 그 이제 결국은 뭐 소스 드레인 게이트에다가 전압을 줘야 되니까 결국은 메탈 와이어들이 메탈 라인들이 그 트랜지스터에 붙어 있어요. 그 트랜지스터는 당연히 반도체로 구성이 돼 있으니 결국 메탈과 반도체의 접합은 뭐 당연히 항상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전압 전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려줘야 되니까요. 주로 이제 오믹 컨택 특성을 가지는 MS 접합을 설계를 해서 트랜지스터에다가 잡아 넣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이오드를 만들려고 하면 MS 접합을 샤키 다이오드가 나오도록 설계하는 거고요. 웬만해서는 실제 트랜지스터에 활용되는 MS 접합들은 죄다 오미컨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반적인 MS 접합의 종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이제 가만히 듣다 보면 이제 드는 생각이 자, 그럼 어떤 메탈과 어떤 반도체를 선정해야 누구는 렉티파잉이 되고 즉 샤키 다이오드가 되고 누구는 오미 컨택이 되고 이거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어떻게 재료를 선정해야 되고 반도체는 N형입니까 P형입니까 뭐 등등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앞선 강의에서 배운 대로요. 이 메탈하고 반도체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N타입 반도체로 한정을 해서 붙여봅시다. 즉 MS 접합인데 N타입이라서 제가 밑에 첨자로 N이라고 붙일게요. 자, 이런 MS 접합인데 이거를 분류를 할 겁니다. 일단은 뭐 N형으로 지금 분류했고 뒤에 슬라이드 가보면요. 이렇게 P타입인 경우도 고민할 겁니다. 일단 N타입부터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둘은 서로 다른 이종 간의 접합입니다. 이런 걸 이제 heterogeneous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네. heterogeneous junction입니다. 네. 그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PN 다이오드는요. 우리 강의 후반엔 또 다루겠지만 이건 둘 다 실리콘이죠. 이런 건 이제 homogeneous junc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션은 옵니다. 정션. 그래서 이건 헤테로지니어스한 정션의 한 부류고요. 메탈과 반도체, 특히 N형 반도체를 놓고 고민을 합시다. 자, 이러면 이 MS 접합은 어떤 종류가 또 있을 건가? 당연히 샤키 다이오드 또는 오믹 컨택 둘 중에 하나의 펑션이 구현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둘이 뭐가 다를까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그 지난 강의에서 배운 워크 펑션을 고민합시다. phi m과 phi s가 있는데요. 메탈은 보통 종류가 정해지면 이람수 거의 정해집니다. 하지만 반도체의 이람수 phi s는요, 이 도핑 농도에 의해서 그죠? 이람수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설계를 하는 겁니다. 디바이스 엔지니어가 도핑의 양을 제어해서요. 주어진 메탈과 CMOS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탈이랑 물론 이제 그거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그 중요한 연구 테마가 되겠죠. 어쨌건 정해졌다라고 하면 이 phi m과 phi s 사이에 크기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크기를 비교하니까 같거나 작거나 크거나 작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래서 요번 이 렉처 노트에서는 큰 경우를 다룰 거고요. 뒤에 있는 강의 노트에서는 반대로 반도체 쪽의 워크 펑션이 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먼저 이번에는 메탈이 큰 경우를 봅시다. 아마 이 phi n과 phi s를 이렇게 잡았을 때, 뭐 여기 N타입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양단에 이제 여기 전압차를 내가 이렇게 주었을 때 얼마의 전류가 흐를까? I하고 VA 사이에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걸 풀어야 됩니다.
자, 이걸 풀기 위해서 뭐 결론은 이게 다이오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왜 다이오드 펑션이 구현되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실험해 보니까 나와서 그냥 이렇더라라는 건 보고서고요. 연구개발을 R&D 업이라는 거는 정말로 단단한 이론에 기반해서 어떤 현상을 수학이라는 도구를 써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려고 배웠던 도구, 밴드 다이어그램 드디어 한번 제대로 활용해 봅시다. 자, 이 메탈과 반도체인데요. 이 MS, 이 원디멘저널하게 X 방향에 따라서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이미 각각에 대해서 메탈을 X 방향에 따라 그리고 N형 반도체를 X 방향에 따라 그리는 연습은 많이 했습니다. 다만 둘을 붙였을 때 어떻게 그려야 될지는 연습을 한 적이 없죠. 자, 뭐 일단은 여기 나온 대로 컨택을 만든 이후 그 즉시 벤 다이어그램은 어떤 모양일까? 붙은 그 즉시니까 사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녀석들을 그냥 단순히 옆에다가 살짝 붙여놓은 형태입니다. 메탈 쪽 한번 보세요. 네, 뭐 에너지 스테이트 이렇게 다 있는데 전자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페르미 에너지 레벨 있고 그 위에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는 따로 표시는 안 했지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거는 반도체죠. EV, EC 있고 반도체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 인트린직 미드갭 에너지 다 있습니다. 뭐 전자친화도 카이, 그다음에 반도체의 워크 펑션 E 낫에서 EF. 저희 가만히 보면 E 낫이라고 하는 백큐um 에너지 레벨이 공통으로 묶여 있죠. 메탈 쪽이나 반도체 쪽이나 N타입 둘 다 공통일 겁니다. 그죠? 메탈이 여기 있고 반도체가 여기 있다라고 할 때 둘 다 결국 진공이라는 공간을 얘도 다 쉐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공에 해당하는 즉 여기 있던 전자가 빠져나오고 얘가 빠져나와서 둘의 에너지 레벨은 같을 거예요. 왜냐면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요. 자, 이 진공 에너지 레벨 이 나왔을 기준으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정렬시켜 봅시다. 먼저 여기 참고로 여기 수직선으로 이렇게 실선 표시된 거는 접한 면을 표현합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게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다음에 메탈 쪽은 뭐 밴드갭이 없는 소재니까 EFM 하나로 끝났고요. 반도체는 N형 반도체라서 미드갭보다 위쪽에 이렇게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뭐 이렇게 그리면 일단은 왼쪽에 설명한 즉 컨택이 만들어진 그 직후의 벤 다이어그램 모습을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갑시다. 메탈이 혼자 있고요. 반도체가 혼자 있을 때는 네, 각각에 대한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됐었습니다. 연습 다 했었죠. 근데 이 둘을 합쳐서 MS 다이오드가 됐단 말이에요. 이러면 원래 각각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존재하던 거가 둘이 합쳐져서 원 시스템이 된 겁니다. 자, 예전에 앞에서 한번 다뤘는데요. 열평형 상태에서는 하나의 시스템은 단 하나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가집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수족관의 물높이가 서로 다른데요. 둘을 갖다 붙이면 하나의 원 시스템인 하나의 수족관으로 만들면 물높이는 단 하나만 존재합니다. 물론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서 물높이를 이렇게 다르게 표시할 수도 있겠죠. 여기를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서 물을 위로 올려 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평형 상태가 깨진 거잖아요. 외부의 힘이 가해졌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평형 상태일 때 이런 MS 접합, 원 시스템이 이제 된 거죠. 원래는 떨어져 있던 게 붙은 거죠. 그때 벤 다이그램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자,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그림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올 텐데요. 밑에 이제 정답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MS 접합에 다이오드인지는 전 몰라요. 일단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될 건가인데 좀 낙서한 걸 지우고요. 한번 잘 봅시다. 여기 보면 이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자친화도 카이죠. 이거 물질 상수잖아요. 메탈에 반도체를 그냥 붙인 거예요. 붙인다고 해서 반도체가 반도체 아닌가요? 이 계면, 여기 실선으로 표현된 이 계면에 반도체 말고 다른 물질이 생기나요? 화학 결합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물리적인 결합이에요. 그냥 손에 손 잡고 있을 뿐이에요. 손 놓으면 그냥 각자 원래의 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리적인 결합인 거잖아요. 근데 요게 안 변한다면서요. 그럼 뭐도 안 변하겠어요? 얘도 안 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메탈의 이함수 안 변하잖아요. 얘 안 변하고 얘 안 변하니까 둘을 뺀 요 사이 값도 안 변할 거예요. 달리 말해서 요 지점이요. 요 지점. 요 카이잖아요. 카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거리는 카이잖아요. 카이. 이거 물질 상수잖아요. 뭐
반도체에 메탈 붙였다고 이 카이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만큼의 값은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진공에너지 레벨 기준으로 이 지점은요, 여기다가 핀을 하나 딱 꼽아서 절대 안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요 지점에 딱 꼽아 놓으세요. 핀 된 거예요, 핀. 핀드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반도체 밴드갭 에너지만큼 내려가는 이 지점도 같이 핀이 됩니다. 왜냐하면 밴드갭 에너지는 일정하니까요. 물리적인 결합을 했으니 원래 반도체 실리콘 재료는 그대로 실리콘이에요. 화학 결합을 했으면 실리콘이 아닌 재료로 바뀌니까 밴드갭도 바뀔 수도 있겠죠. 지금 아직 실리콘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설명한 대로 요 카이가 안 바뀌니까 여기 찝혔고 여기서부터 메탈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까지를 나타내는 요 거리 역시 안 바뀝니다. 요 거리죠. 이 EF 메탈이죠. 안 바뀔 겁니다. 자, 일단 요거 하나 기억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갑시다. 벤 다이어그램 위에서 밑으로 올 때 뭘 또 고려해야 되는지 두 번째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원 시스템이 된다고 했죠. 원 시스템. 메탈과 세미컨덕터가 따로 존재하다가 합쳐져서 하나의 원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러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도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싱글 밸류, 유일한 하나의 값을 가진다라는 건 밴드 다이어그램에서요. 올라가는 방향이 전자의 에너지였잖아요. 이게 단 하나의 값이라면 요 값이에요. 뭐 에너지의 값이 0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임의로 여기를 0 일렉트론 볼트라고 잡았으면 요 값은 딱 이렇게 직선으로 어느 방향? X방향. ms 모든 재료의 어떤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X값에 대해서 이 EFM은 단 하나로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붙어서 진짜 MS 원 시스템 되기 직전의 모습을 가만 보세요. EFS랑 EFM이랑. 누가 더 크죠? 누가 더 위에 있죠? 네, 얘가 더 위에 있어요. 올라가는 게 에너지 방향이잖아요. 이 더 위에 있어요. 이거 다른 말로 페르미 에너지 레벨 제가 그때 빗대어 설명할 때 수족관의 물높이라고 했죠. 전자 발견될 확률 반반. 쉽게 말해서 이게 반도체 N타입이고 이게 메탈이면 이 둘을 합칠 건데 여기 물이 좀 더 높아요. 합쳐서 하나의 수족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기 있던 물이 이쪽으로 빈 공간을 채울 겁니다. 잠시 낙서한 걸 지우고 다시 보면 여기에 컨덕션 밴드에 많고 많은 전자들이요. 당연히 이게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따라 분포하고 있겠죠. 이렇게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왜 내려요? 여기 다 비어 있잖아요. 텅텅 빈 에너지 스테이트들 많잖아요. 이렇게 올 겁니다. 물이 이동했다는 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하강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대신에 여기 아까 첫 번째 여기 오핀으로 꽉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고 이거를 내리세요. 자, 그러면 왼손으로 얘 손 딱 잡고요. 여기 철봉처럼 딱 잡고 여기 오른손으로 여기 딱 잡으세요. 그리고 왼손과 오른손을 서로 똑같아지는 높이가 되도록 왼손, 오른손 이렇게 한 높이가 되도록 상상해 보세요. 이거 전체를 밑으로 내리고요. 이거 전체는 상대적으로 올립니다. 대신에 여기는 요 값은 카이로 안 바뀌는 거니, 그죠? 집어 놓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이 표면 근처에 여기는 난 좀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놔두고요. 요 안쪽만 보세요. 보통 이렇게 안쪽을요, 벌크 영역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많이 언급할 겁니다. 벌크. 요 계면 쪽 여기는 뭔가 일이 일어날고 이 내부를 벌크라고 표현합시다. 자, 그럼 벌크 영역 안에서 전반적으로 내려앉아야 되잖아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이 밑으로 지금 내려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그려놓고 페르미 에너지 레벨도 원 시스템으로 안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건 미드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이 지점은 오핀으로 집어놨으니 유지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쯤에서 여기 사이에 뭔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정답을 보고 있어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휘어 있구나라고 보고 있지만 휘어 있다. 밴딩이죠. 이거 앞에서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밴드가 휘었다? 컨덕션 밴드가 X 방향에 따라 휘었다? 0이 아니다? 이게 뭐죠? 이거 1 나누기 Q가 전기장이었잖아요. 전기장이 0이 아니에요. 에? 전기장이 0이 아니라고요? 지금 평형 상태인데요? 전압 안 가했잖아요. 이 MS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가 평형 1대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거 0V예요. 즉 양쪽에 전압차 없어요. 근데 이 밴드가 휘면은 전기장이 이렇게 생길 텐데 전기장 이건 누가 걸어줬지? 자, 이제 배운 거 나옵니다. 여긴 전자가 많아요. 여기는 없어요. 같은 에너지 레벨에서 여긴 전자가 많고
여긴 작아요. 뭐 일어나죠? 디퓨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확산의 원리에 의해서 전자가 이동합니다. 전자가 자꾸 빠지는 건 여기에 이 수족관에 담겨 있는 물이 줄어드는 거고 그 말인즉슨 물의 수면을 나타내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하강한다는 뜻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렇게 하강하면서 밴드가 휘는데요. 밴드가 휜다. 밴드가 휘니까 전기장 생기는데 그 사이에 무슨 논리가 빠져 있냐를 설명할게요. 전자가 하나 가잖아요. 이 전자 원래 어디서 왔어요? 이거 N타입이에요. 그 도너가 만들어준 거예요. 도너가 전자 내준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지점 어딘가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도너가 드디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여기 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둘이 손에 손을 잡아서 중성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자가 확산에 의해서 메탈 쪽으로 이동하고 나면 도너는 여기 이온화되어 있죠. 당연히 도너는 이온화된 플러스 전하를 띤 도너는 남습니다. 여기서 질문, 왜 도너는 그럼 안 움직여요? 배웠잖아요. 알세나이드와 같은 건 주변에 있는 실리콘 원자 4개랑 공유 결합을 해서 꽁꽁 묶이잖아요. 지가 가진 5번째 전자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자기는 양에 이온화되어서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이게 못 움직여요. 임모바일하다라고 앞에서 표현했습니다. 고로 이게 메탈하고 반도체를 물리적으로 접합을 시켰더니 여기 있던 전자가 나 갈게 안녕 하고 여기에 도너가 남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그 뒷선에 있던 전자도 나도 갖게 하면 여기도 전하를 띠고요. 나도 갖게 하면 얘도 전하를 띱니다. 원래는 이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았던 전하량인데요. 전자가 메탈하고 반도체하고 붙으면서 전자가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니까 여기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나타난다는 건 뭐죠? 여기는 전자가 많고요. 여기는 플러스 전하를 떴으면 전기장이 드디어 이 방향으로 생성됩니다. 자, 전기장이 생성됐다라는 점, 전자가 이동하면서 생긴 거죠. 전자가 메탈과 반도체가, 즉 여기 나오죠. 더 엄밀히 얘기하면 이람수가 다른 메탈과 반도체가 물리적인 접합을 하면서 확산 메커니즘에 의해서 전자가 1차적으로 이동하니 그 뒤에 전하를 띠고 있는 불순물들이 보입니다. 그 결과 내부에서 이런 전기장이 생깁니다. 자, 이 전기장이 생긴다는 건요. 전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뒤로 가는 힘, 즉 드리프트 힘을 받을 거예요. 즉 쿨롱의 힘을 받아서 뒤로 가야 돼요. 하지만 디퓨전 힘이 월등히 강하면 드리프트 힘이 생기더라도 여전히 막 갑니다. 하지만 이 일은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자가 가면 갈수록 빠지면 빠질수록 짝지를 잃어버린 불순물들은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 결과 전기장은 더 강해질 거고 전기장이 가해지면 힘은 더 세질 거고 그 결과 드리프트 힘이 점점 증가해서 어느 순간 디퓨전의 힘과 드리프트의 힘은 밸런스 균형을 맞춥니다. 바로 그때까지만 MS 계면에 있던 특히 계면 근처에 있던 전자들이 이동하고요. 그 이후에 있는 놈은 가고 싶어도 뒤에서 땡깁니다. 즉 드리프트와 디퓨전의 힘이 균형을 이루고 더 이상 전자의 이동은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도달한 상황이 평형 상태겠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전기장 한 번 더 복습합시다. 컨덕션 밴드가 X 방향에 따라 휘어 있으면 전기장이라 했는데요. 이게 0이 아니니까 얘도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얘는 상수니까. 결국 컨덕션 밴드가 X 방향에 따라 미분했을 때 0이 아니니까 기울기를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밴 다이어그램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이야.는 밴드가 휘어야 돼. 미분해서 0이 아닌 게 나와야 돼서. 그래서 이제 알겠죠? 여기 오핀으로 박아놨고 이쪽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벌크 영역이라 하면 그 사이는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휘어 있는데 이거 몇 차 곡선일까요? 네, 대충 2차 곡선 정도의 모양입니다.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포물선 이거 기억나죠? 네, 요런 형태의 요렇게 휘어 있는 요런 모습을 따가지고 여기에 요렇게 그리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 다 정량적으로 수학적인 식으로 다 풀어낼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머릿속으로 메탈과 반도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만나면 접합면 인근에 여기 수직선으로 그어놓은 이 접합면 인근에는 여기 많고 많았던 N형 반도체이니까 전자가 많고 많았는데 이놈이 다 빠져서 이쪽에 no electron 영역이 생기는구나. 이 no electron이 어려운 말로 depletion layer입니다. 이게 굉장히 얇아서 레이어 막이라고 했고요. depletion이라는 단어가 뭔가가 다 사라진
없어진, 고갈된 뭐 그런 겁니다. 이게 명사형이라서 공핍, 공핍 없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공핍층 뭐 이런 영역 또는 depletion 레이어라는 단어 대신 region을 쓰면 공핍 영역 뭐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핍이 일어난 이 영역의 폭을 W로 하고요. 이 W도 굉장히 복잡한 식으로 다 풀어낼 겁니다. 일단은 머릿속에 공핍층이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보고요. 이것을 굉장히 깊은 소자 물리학 지식으로 설명할 때 바로 이 밴드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활용하면 phi-m과 phi-s 반도체 N형 중에 이놈이 이렇게 큰 경우에는 요게 애시당초 위쪽에 있었으니까 EF 좀 이람수 요게 더 크죠. phi EFS가 EFM보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와장창 쏟아져서 뭔가 이쪽에 공핍층이 생기고 내부에 전기장도 형성이 되고 이 전기장의 근원은 아까 말한 대로 전하를 띠고 있는 불순물들이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설명을 하면요. 샤키 베리어 하이트라고 샤키 베리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아까 말한 여기에요. 오핀 찍어 놓은 데서 여기 EFM까지 요 에너지 차이를 샤키 베리어라고 하고 또는 뭐 샤키 베리어 이거 장벽처럼 보여서 여기 있던 전자가 뒤로 이쪽으로 가고 싶으면요. 이 장벽을 넘어서야 이 정도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서 이렇게 가죠. 이게 일종의 담벼락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샤키 베리어고 그 높이를 샤키 베리어 하이트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N형 반도체하고 MS 접합을 만든 거라 N을 해서 베리어 하이트, 샤키 베리어 하이트, 파이 BN으로 썼고요. 정의는 메탈의 이람수에서 반도체 쪽에 전자 친화도를 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일종의 상수죠.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니까요. 그래서 이상적인 여기 나오는데 안 이상적인 것도 뒤에 배울 겁니다. 안 이상적인 건요. 여기에 계면이 퍼펙트하지 않고요. 여기 사이에 뭔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건 이제 실질적인 프랙티컬한 MS 접합이 될 겁니다. 뭐 어찌되었건 일단 이상적인 것부터 하고 여기서 먼저 첫 걸음으로 떼는 거는 메탈과 반도체 이람수 차이가 누가 더 크냐. 반도체는 일단 N형으로 한정했어요. 그러면서 벤 다이그램을 메탈 쪽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린 다음에 그냥 붙여요. 그런 다음에 접합면 인근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면 일단 전자가 반도체 쪽은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다수 있고 메탈 쪽은 텅텅 비어 있으니 여기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던 놈 이쪽을 쳐다봤어요. 여기 텅텅 비어 있어요. 가자 하고 갑니다. 그러면 뒤에 나 도너 남아 있어. 너 원래 나랑 짝지어서 중성이었는데 네가 가면 난 여기에 양의 전하를 띤 영역이 나타나. 전기 자기학 시간에 배운 양의 전하를 띤 녀석이 나타나면 전기장이 형성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서 메탈 쪽에 전자가 많아서 이 반도체에서 메탈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뭐 이 방향을 제가 좌우만 거는 X축으로 한정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자기학 시간에 이제 3차원 공간을 생각했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을 평형 상태에 어떤 모양일지 그렸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고 나서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여기 이제 메탈 전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제 밸런스 밴드 쪽에 전자 가득 채워져 있고 뭐 당연히 여기도 컨덕션 밴드에 전자들이 우리 배웠잖아요. 샤케베리 저기 볼츠만 분포를 따라서 잘 분포하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전자들이 여기에 옹기종기 컨덕션 밴드 인근에 있고 위로 가면 갈수록 그 개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겁니다. 뭐 이렇게 되는 게 MS 접합의 평형 상태에서 밴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집어서 자, 한 번 더 보세요. 파이 M과 파이 S 크잖아요, 여기. 바꾸어 볼게요. 이렇게 부호를 바꾸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뭐 똑같이 이렇게 잡고 이쪽을 잡고 들어가는 전류 이렇게 볼 건데요. 일단은 평형 상태 0V일 때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여기도 나온 대로 컨택을 만들고 그 즉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건데요. 뭐 달라지는 거는 여기 이람수만 뒤집어졌으니까요. 부호가 반대로 보세요. EFS하고 EFM 떨어져 있을 때는 이 낫이 공통이니까요. 얘를 기준으로 EF까지의 거리가 이람수잖아요. 이 이람수 둘을 비교했을 때 phi m보다 phi s가 얘가 커요. 얘가 크니까 EFS는 더 내려앉아 있어야 더 내려앉아 있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평형 상태를 향해 달려갑니다. 드디어 따로따로 존재하던 시스템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원 시스템이 되면 원 페르미 에너지 레벨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즉
이쪽 메탈 쪽에 전자가 좀 더 많은 편이에요. 물 높이가 높으니까요. 그러면 얘는 전반적으로 들어 올라가고요. 얘는 전반적으로 들어 내리면 돼요. 대신에 또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물질 상수인 카이죠. 그럼 여기서 계면에서의 물질 상수 카이 얘도 안 변해요. 여기를 못질을 딱 합니다. 여기죠. 못질을 딱 했어요. 해놓고 반도체 쪽은 들어 올리고요. 메탈 쪽은 들어 내립니다. 근데 여기 EF랑 요 사이에 요 못질은 요것도 안 변하겠죠. 파이 M에서 카이 뺀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못질이 돼 있어요. 이거 보세요. 미세하게 높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손을 딱 잡고 여기 손 하나 손 잡고요. 여기도 딱 손을 잡아요. 그리고 얘는 밀어 올리고요. 얘는 당겨 내리고 요 사이는 유지시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일단 계면에서 일어나는 건 난 잘 모르겠어요 하면 이 안쪽만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들어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뭐딱 잘라서 요만큼 벌크 영역이죠. 네, 이 내부를 봤더니 뭐 그냥 우리가 배웠던 N형 반도체 그냥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그럼 계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이번엔 설명을 좀 바꾸어서 아까 전에 이제 전기장 관점에서 했는데요. 이 전기장을 이 저기 전기장의 정의 자체가 포텐셜을 얼마나 바꾸느냐 그걸로 정의되죠. 포텐셜 차이 즉 전압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 V 하이 쪽을 V로 이렇게 하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전기장이 형성되잖아요. 결국은 X 방향을 따라서 전압의 차이가 존재해야 전기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요 포텐셜 V는요, 사실은 전자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게 이 Y축이잖아요. 결국 이 라인들이 의미하는 거는 전자의 에너지고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Q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위 전하량에다가 전압차를 곱하면 되는데요. 이 전압이 여기 있잖아요. 결국은 아 전기장이 있네 전압이 차가 있네 근데 요게 다 존재하는 값들이잖아요. 결국은 다 이 값들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기장도 있고 이 미분한 값도 존재해야 되니까 미분한 값이 존재한다 수학적으로 이거 연속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은 어디선가 불연속적으로 끊어지면 큰일 나요. 뭐 그래프를 그리다 이렇게 해서 툭 이렇게 끊어지는 불연속적인 뭐 이런 벤 다이어그램은 생각할 수 없어요.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다 이어져야 돼요. 물론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들은요. 그 이제 광전자공학 시간에 들어가면 서로 다른 소재의 반도체 재료를 갖다 붙이면 뭐 저런 이제 그 오프셋이라고 합니다. 오프셋. 네, 이렇게 퍽퍽 튀는 경우들 스텝처럼 계단처럼 그런 경우도 보입니다. 그건 좀 더 어드밴스드된 내용이니까 나중에 광전자공학 등등 좀 더 4학년 교과목에서 학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은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요. 그뭐 전자가 가진 에너지 포텐셜 전기장 뭐 이런 관계를 고민을 해보면 결국은 이게 연속이어야 되니 이 선이 이렇게 끊기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니까 뭐 이렇게 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난 니도 저도 싫어해 하면 그냥 한 라인으로 쭉 그어야 되니까 이렇게 왼쪽 손으로 EFM 잡고요. 오른쪽 손으로 EFS 잡아서 둘을 얼라인 시키는 겁니다. 즉 EFM과 EFS가 즉 양쪽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같아지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기 계면 쪽에 인터페이스 쪽에 이렇게 살짝 휘어서 그림을 완성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P타입인데요. 가기 전에 한번 자, 오늘 강의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MS 접합은 샤키 다이오드이거나 오미 컨택이거나 근데 오미 컨택은 말이 뭐 오미 컨택은 양방향으로 전류가 잘 흐르는 저항 같은 거예요. 결국 다이오드냐 저항이냐인데 MS 컨택에서 이 물질의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이오드도 되고 저항도 돼요. 자, 그럼 다이오드와 저항이 된다라고 했으니 이 반도체는 N타입으로 딱 고정한다면 지금 이번 여기 보이고 있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phi m이 phi s보다 크죠. 이람수가 메탈이 큰 경우에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반대예요. 누가 오미 컨택이고 누가 샤키 다이오드일까요? 되게 쉬워요. 이런 작업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소자 엔지니어가 되어 가면 이제 이런 거 보는 눈이 넓혀질 겁니다. 내가 이제 이 전압을 0이 아닌 값을 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레퍼런스가 0이라서 제가 양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0보다 큰 양의 전압을 가할 때랑 0보다 작은 음의 전압을 가할 때 전자의 흐름이 양방향으로 잘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 됩니다. 양방향 다 잘 가면 오미 컨택일 거고요. 한 방향으로만 가면 샤키 다이오드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에너지 밴 다이어그램에서 얘는 전류가 양방향으로 잘 흐를까요? 한 방향으로만 갈까요? 해보면 됩니다. 자, 올라가는 방향이 전자의 에너지잖아요. 근데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Q 곱하기 전압이에요. 그래서 이 부호가 마이너스 때문에 내려가는 방향이 전압이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자, 이쪽에다가 0볼트를 잡았으니 여기 있는 EF는 손으로 딱 움켜쥐세요.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건 이제 전압을 예를 들어 양수를 가합시다. 양이니까 플러스 V가 아래 방향, 즉 마이너스 Y 방향이니까 잡고 내리세요. 여기 손으로 잡고요. 끄집어 내리세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는 딱 잡고 위로 올리세요. 그래서 양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차를 줍시다. 달리 얘기하면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차이를 일부러 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얘 들어 올리면 얘도 튕겨 올라가고 다 들려 올라가면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고 EF는 이쯤에 형성되겠죠. 얘는 내려가서 뭐 이 정도에 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페르미 에너지 레벨의 차이 이 값이 바로 Q 곱하기 내가 인가한 전압 VA 요만큼의 에너지가 외부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 결과 원래 여기에 컨덕션 밴드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던 대부분의 전자들은 컨덕션 밴드 엣지 있잖아요. 그놈들이 이 양의 전압을 인가한 덕분에 이쪽 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얘네들만 올라오겠어요? 그 위에 원래 있던 놈들, 그 위에 또 쌓였던 놈이 있잖아요. 가만 보면 이놈들이 3개, 2개, 1개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지 않아요. 꽤나 가파르게 기하급수적인 분포를 해요. 결국은 아래쪽에 무궁무진하게 많고 위는 거의 없는데요. 자, 이제 보세요. 예를 들어 1, 2, 4, 8, 16 뭐 이렇게 분포하고 있어요. 개수예요. 같은 에너지 레벨에서 전자의 개수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밑에서 이렇게 툭툭 쳐요. 뒤에서 툭툭, 즉 전기 에너지를 가하는 거죠. 가해서 툭툭툭 해서 이 반도체 쪽에 있는 모든 자유전자들의 에너지 레벨을 내가 올려요. 이게 내가 외부에서 인가한 전기 에너지가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당초 이만큼의 밴드 밴딩이 있어서 이만큼 있어서 대부분의 전자들은 잘 못 넘어가요. 여기 장벽 때문에. 근데 내가 퉁퉁 쳐서 컨덕션 밴드를 여기 있는 요 레벨까지 끌어올렸더니 이 제일 밑에 있는 놈 제외하고 그 위는 가자 하고 갈 수 있어요. 이때 얘를 뭐 극적으로 비교를 하면 하나, 둘, 셋, 넷, 둘, 하나 이렇게 있다가 색깔을 바꿔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둘, 하나 이렇게 있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요 빨간 색깔 3마리만 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1, 2, 4 전원 다 갈 수 있어요. 보세요. 원래는 1 더하기 2만 갔죠? 근데 지금은 1 더하기 2 더하기 4만큼이 가요. 반도체에서 메탈로요. 몇 개 늘었죠? 네, 4가 늘었죠. 그 다음 만약에 제가 그림을 하나 더 그렸다면 그 하단부에는 8개가 있을 거예요. 원래 4개 했다가 얘는 8이 돼요. 뭐가 됐건 이 분포 자체가 등비급수의 합처럼 그죠? 흐르는 전류에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가요. 전류의 흐름에 참여하는 자유전자의 개수가 어마무시하게 과장창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은 딱 봐도 전자가 이쪽으로 가니까 전류는 반대로 흐르잖아요. 내가 전압을 양수를 가했더니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는 양수를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전압을 올리면 흐르는 전류는요. 1 더하기 2에서 그 다음은 1 더하기 2 더하기 4가 되고 그 다음은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이 되고 또 이렇게 전압은 1, 2, 3, 4 이렇게 리니어하게 흘렀는데 변형하는데 전류의 흐름에 참여하는 놈은요. 그 다음 16이니까 이 뒤에 꼭지만 보세요. 늘어나는 증가량만 보면 기하급수적이에요. 그래서 딱 봐도 이거는 메탈을 반도체보다 높은 전압을 가하면요. 이거 참여하는 전자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왜냐고요?
우리 컨덕션 밴드의 전자가 어떻게 에너지별로 분포하는지 다 배웠어요. 페르미 디락 분포를 따르니까 이거 백발백중 기하급수적으로 전류의 흐름에 참여하는 전자 개수가 늡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측정은 안 해봤지만 아마도 IVA라고 한다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늘리면 전류는 한 칸, 두 칸, 네 칸, 여덟 칸, 16칸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전류는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게 이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고 이것을 실제 실험을 해서 이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반대편 봅시다. 뭐 전류가 칼칼 잘 흐르는 거는 확인했어요. 이제는 음의 전압을 한번 가해서 왜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거의 안 흐르는지 또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확인해 봅시다. 자, 아까 말한 대로요. 내려가는 방향이 전압이 증가하는 거니 이번에는 올라가는 방향이 전압이 감소하는 방향입니다. 즉 MS 접합에서 내가 인가하는 전압을 이번에는 반대 방향인 음으로 가해 봅시다. 그러면 얘 잡고요. 들어 올리고요. 얘 잡고 끌어내리세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이 얘는 오핀으로 박았으니 안 변하니 이렇게 밑으로 휘어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됐죠? 자, 그럴 때 전자의 움직임을 보세요. 원래 여기에 이렇게 분포하고 그 위에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전부 다 밑으로 내려왔어요. 얘네들 입장에서는요. 어마무시한 에너지 장벽이 앞에 떡하니 버티는 셈입니다. 가겠어요? 내가 얘를 더 올리면 즉 마이너스로 더 가하면 얘 더 꺾여서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니 이쪽에 전자 다 있을 거고 못 가겠죠 여전히? 전류 안 흘러요. 전자가 안 움직이니까요.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에너지 장벽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류, 전압 사이에서 아까 이쪽은 콸콸콸 흘렀다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걸어봤자 뭐 걸어본들 안 흐르는 건 매한가지예요. 그래서 거의 안 흘러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전류 전압 곡선을 예상할 수 있는 조합이 바로 phi-m이 phi-s보다 클 때 반도체는 n타입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은 샤키 스펠링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샤키 다이오드 샤키 다이오드 특성을 가집니다. 됐죠? 이번에는 그 반대인 오믹인데요. 얘는 정답은 오믹 컨택이에요. 이 녀석은. 왜 됐냐? 가만히 보세요. 전자 입장에서 이쪽으로 가고 전자가 이쪽으로 오는 데 있어서 장벽이라고는 얘 딱 꼭 집어진 아주 작은 요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 찍어보면요. 오른쪽으로 갈 때는 퍼펙트하게 직선이 나오고요. 왼쪽으로 갈 때는 살짝 안 흐르다가 거의 직선이 나와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직선이 되는데 이렇게 안 흐르는 파트가 나오는 건 이 부분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미소한 험프라고 합니다. 네, 아주 이렇게 살짝 피는 거죠. 요거 제외하고는 사실상 퍼펙트한 저항과 동일하게 워킹할 겁니다. 자, N형 반도체에 대해서는 다 설명했고요. 이제 P형 반도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하면요. phi m이 phi s보다 크면 이게 N타입이면 다이오드 이렇게 되면 오믹이라고 했어요. 오믹 컨택. 근데 이번에는 P타입일 때예요. 당연히 두 종류가 있겠죠? 크거나 작거나. 자, 그럼 이게 다이오드일까요? 오믹일까요? 그것도 다이오드일까요? 오믹일까요?가 질문인데요. 보통 이게 서로 상보적인, 서로 대칭적인, 상보적인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요. 다 뒤집으면 돼요. 다이오드 대신에요. 여기는 오믹 특성이 나올 거고요. 요런 관계면은 다이오드 특성이 나와요. 자, 그럼 지금 여기 그림에서는 phi-m이 phi-s보다 크죠? P형이에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거 공부할 때 오믹 나왔는데 지금 이게 N이 아니라 P 타입으로 바뀌었으니 다이오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벤 다이그램 봅시다. 이쪽이 메탈이고요. 이쪽이 반도체 쪽 P타입이고 여기는 진공 에너지 레벨이고 요쪽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밸런스 밴드 근처에 있죠. P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메탈 원 시스템이니까 원 페르미 에너지 레벨 있는 거 보일 겁니다. 근데 가만히 그림을 놓고 보면요. 이게 생긴 모양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 뭔가 불뚝 올라서 샥 부드럽게 꺾여서 벌크 영역 들어가면 일직선.
요 그림을요, 우리 데칼코마니 기억나죠? 딱 여기 한가운데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 올려 보세요. X축 기준으로 접어 올리세요. 대칭시켜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림을. 어떻게 돼요? 이런 그림이 나오죠. 이렇게 가서. 지금 보이세요? 이런 형태 그림이죠. 뒤집었다니. 그죠? 그거 어디서 봤죠? 여기서 봤어요. 보이세요? 올라가서 내려가. 됐죠? 이거죠? 아, 이거 아까 다이오드라고 했잖아요. 왜요? 전자가 이쪽으로 장벽을 느껴서 그죠? 한 방향으로만 잘 가죠? 얘 똑같아요. 얘는 P형이니까요. 전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홀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뽀글뽀글 모여 있는 홀들이 있을 텐데요. 이 홀들 입장에선 이렇게 갈 때 여기 에너지 장벽이 있어요. 다시 강조할게요. 올라가는 건 전자의 에너지. 그럼 반대로 이쪽 방향이 홀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즉, 홀 입장에서는요, 물방울과 같아서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물방울들은 위에 많이 있고요.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홀들은 아래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얘를 뒤집어 버리면요, 이 축을 뒤집으세요. 180도 돌리면 얘가 나오잖아요. 전자에 대한 거가 나온 겁니다. 전자에 대한 나온 걸 뒤집으세요. 내려가잖아요. 홀에 대한 게 나옵니다. 결국 여기 중요한 여기 모양새 꺾여서 쭉 가는 거. 요 모양새가 뒤집어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는 전자에 대한 거, 이건 홀에 대한 거. 이게 뒤집어져 있는 것만 다를 뿐인 거지 홀의 움직임을 보세요. 에너지가 높아져야만 넘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도 아까 전자가 에너지가 높아져야만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다이오드예요. 그래서 됐죠? 그래서 P형 반도체인 경우에는 메탈의 이람수가 반도체보다 작아야만 다이오드 특성, 즉 샤키 다이오드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 넘어가기 전에 스스로 한번 phi M이 phi S P-타입인데 phi M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세요. 뭐 숙제로 제출하라는 건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과서에는 친절하게 뭐 이렇게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강의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인터페이스 계면의 특성이 또 어떻게 MS 다이오드에 영향을 주는지 그런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학습 시간을 가지고요.